평화의 실현은 유엔의 출발이고 과정이며 목표입니다. 한반도에서 유엔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해 최고 강도의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를 했습니다. 연설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역시 평화였고요. 하지만 뒤이어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또 한미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른 건 북한에 대한 최강도 제재, 새로운 압박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긴박하게 진행된 밤사이의 정상외교 상황들 점검을 해보죠.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홍현익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어떤 부분이 가장 귀에 꽂히셨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지금 한반도의 지금 안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예. 평화라는 단어를 32번이나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죠.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평화롭게 수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실 그 미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군사적인 해결 방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미국은 그걸 검토할지 모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이게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예. 자칫하면 또 한미 간의 공조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내둘러서 이거를 어떻게든 군사적 갈등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이제 가장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인상이 남습니다. 미국과 갈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우리는 군사 조치보단 평화다, 네. 외교다, 외교적 대화다 이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평화란 단어를 선택한 것이다. 네. 그래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말입니다. 네.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통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결국 최첨단 미국 무기를 우리가 구매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보관이 감안된 한미 간의 지금 현안을 두루 감안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내놓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미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노골적으로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한미 간에 미국이 우리에 비해서 이제 무역의 역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 물품을 더 사줘야 된다. 그건데 사실 미국 물품이 좋으면 우리 국민들이 자진해서 사겠죠. 사지 말래도 사죠. 예. 네. 그런데 미국 물품의 품질이 우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면서 그냥 역조 자체를 그냥 해결하라 이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못하고 또 무기에 있어서도 사실 미국은 무기를 팔면서도 무기도 일종의 상품인데 예. 미국 정부가 허락해야만 우리가 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물품 구매를 압박하면서 예. 또 무기라는 물품을 판매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혜택을 주는 듯이 이제 파는 모습을 하면서도 무역 역조를 해소하는 그리고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해서 한국의 자각력을 일부 키움으로써 예. 북한의 위기 조성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러니까 몇 가지 문제들이 두루두루 해결되는 방식이 미국의 무기 판매다 이런 건데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고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 같은 거는 개발할 수 있는 권한도 허용하는 그런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기를 팔아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은 한반도의 위기감이 지금처럼 쭉 유지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이런 해석들이 사실은 계속 존재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무기 구매 얘기가 오갔고 이렇게 본다면은 앞으로도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데
크게 뭐 나서서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 지금처럼 계속 설전 벌이면서 위기감 조성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어요. 네. 뭐, 꽤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 그 지식인들이나 뭐 여러 각계각층에서 미국이 정말 북핵 문제 해결을 전념을 하고 있다고 보기 좀 어렵지 않은 거 아니냐. 예. 미국은 뭐 초강대국으로서 북핵 문제 해결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국가 전략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볼 때 중국도 견제해야 되고 또 한미동맹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이런 가운데 북핵 문제는 그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해왔는데 트럼프 행정부 와서 보다 더 그런 것이 더 명확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이제 사고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가 사실 한국의 전망을 이렇게 위태롭게 할 정도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미국은 한미 FTA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곁들이고 있고 무역력조 해소해라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전술핵 정도는 재배치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것도 거론만 하지 선뜻 또 응하지는 않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또 알아서 또 그걸 요청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들이 어떤 구조적인 상황에서 한국이 굉장히 그 미국의 이익을 챙겨주는 가운데 미국의 선의를 기대하는 듯한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우려되는 상황이 아울러서 안보 위기 관계 전개돼서 한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걱정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어제 논란이 됐던 것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후에 중국 측이 한국이 전술핵 배치하지 않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해줬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약속을 중국에다 공식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거는 약간 그 중국 측이 약간 고의적으로 우리의 발언을 조금 흘린 거죠? 고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아, 해석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도 아직은 전술 핵무기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수준에서 얘기하신 건데 그리고 우리 강경화 외교장관도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전술핵은 배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나 우리 스스로를 옥죄는 그런 발언을 한 셈인데 사실 이게 카드잖아요. 외교의 카드. 그럼요. 이런 걸 이렇게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약속한다는 게 외교 전문가로서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희망적 사고를 마치 그런 걸 들었다는 식으로 중국에서 자의적 해석 전례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교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을 리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 정도는 얘기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하셨으니까 외교장관도 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우리 정부도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해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장관이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는가 홍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일단 강경화 장관의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좀 기다려 봐야겠고요. 어쨌든 중국은 일방적으로 지금 단정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이 회담 내용을. 이 부분은 상당히 외교적으로 무례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중국이 사드 배치하는 걸 보고 전술핵도 어떤 언론 보도에서는 사드하고 전술핵을 이제 비교하면서 사드도 처음에는 한국 정부가 배치한다고 하지 않았다. 근데 결국은 하는 거 아니냐. 따라서 전술핵도 그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과도하게 이제 자신의 우려를 갖다가 희망적 사고를 섞어서 우리 외교장관이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과도하게 우리 장관의 말씀을 해석해서 한국의 행동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어제 다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기조 연설도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 한중 외교장관 회담.
두루두루 논쟁의 지점들 해석해봤습니다. 홍현익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